입니다. 네. 네.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의 도덕성이나 상식은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서 진선미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대로 이미 논문 표절의 정도가 인권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도덕성을 표하기에는 이미 함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 일부 또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몇 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은 전세를 살고 계시죠? 네. 전세를 살고 계시고 예금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소박한 삶을 사시는 걸로 사시는데, 한때 후보가 그래도 자가로 집을 소유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를. 네. 네. 86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강동 송파 지역이 아파트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꾼들이 실질적으로 강동과 송파 지역으로 몰려들었었고요. 그 당시 후보자도 후보자와 후보자 형제들과 함께 강동구의 명일동과 고덕동 일대로 주소지를 옮깁니다. 자, 한번 판례를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987년 4월 16일 날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고덕 현대아파트를 후보자가 매매를 합니다.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매매와 동시에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답변하시기를 저축한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축한 돈이 많으셨다는 얘기시죠? 그 전에 이미 3월 24일 날 이사는 하셨어요. 이미 주민등록은 옮겨놓고 이날 매매 계약하시고 또 등기 이전하셨더라고요. 아주 특이하죠? 자, 그리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뒤에 이 아파트를 팔고 그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해당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는 1988년 5월 24일 날 이미 경매 신청이 들어옵니다. 즉, 팔 수가 없었죠. 그죠? 거짓말을 하신 거죠? 거짓말로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인정하셔야 되고요. 이미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마련한 아파트입니다. 한양대가 사랑한 남자 현병철이라고 할 정도 한양대에서 승승장구하시고, 그 당시 법학과장으로 4년째, 물론 박사 학위는 받지 못했지만 4년째 재직 중이셨는데, 내 생애 첫 아파트가 이미 경매가 들어왔어요.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 이미 경매가 들어온 걸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음 날 다른 아파트를 구입을 하십니다. 1988년 5월 25일 날, 이것도 대단하세요. 5월 2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 이전, 즉 등기까지 마칩니다. 이런 경우 또 이상해서 제가 이번에는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증여인데 증여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서류를 다 갖춰놓고 매매로 위장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현금이 아주 많아서 그야말로 당일날 현금 박치기로 팍 주고 사시는 경우세요. 자, 후보자는 한번 벌써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전 아파트를 팔아서 이번 아파트를 사셨다. 그거 거짓이었죠? 그러면 따로 돈을 많이 갖고 계신 거였어요. 그죠? 저축한 돈이 많으셨다는 것밖에 안 되십니다. 자, 저축한 돈이 많으셔서 아파트를 새로 구입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이 아파트를 이용해서 또 대출을 일으킵니다. 근저당을 설정을 하시고요. 돈을 3,300만 원을 빌리십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셨습니까? 참, 제가 답변드려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시죠? 평생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거는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혀 추워도 모르는 사실이십니까? 아니, 이게? 추워도 추워도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 우선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말씀 좀 거짓말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이미. 아니, 거짓말이 없. 자, 말씀드리죠. 거짓말을 하셨어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첫 아파트를 팔고 그 첫 아파트 판 가격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사셨다 했는데, 첫 번째 아파트는 팔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매가 들어와서 두 번째 아파트 사시고 바로 그 다음날 근저당을 설정해서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리신 다음에,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걸로 애초에 되어 있던 경매가 들어온 첫 번째 아파트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으셨나 생각해요. 당연하겠죠. 왜? 경매가 들어와 있는 아파트는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해소하세요, 실제로.
근저당을 6월 1일 날 해소하시고 해소하자마자 6월 4일 날 말소한 다음에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6월 4일 날 말소가 되자마자 또 이 집을 삽니다. 대단하죠, 이분도. 이렇게 파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도 오래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또 1년 반 만에 이 아파트를 파십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에서 1년 만에 취한 이득이 1,500만 원. 두 번째 아파트 88년 5월 25일 날 취득하셔서 1년 반 뒤에 팔으시면서 취한 이득이 3천만 원. 합이 4,500입니다. 2년 반 만에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면서 부당이익, 본인 논문을 89년에 부당이익에 관한 논문을 쓰셨어요. 부당이익을 4,500만 원을 취합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겁니다. 제가 89년에 일을 해서 아는데 제 월급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저 공공기관에 다녔거든요. 안 먹고 안 쓰고 10년을 모으면 2년 반 만에 현 위원장 후보께서 지금 장만하시는 4,500만 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현 시세로 계산하면 2억에서 2억 5천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답변을 좀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기 조금 드리겠으니까 네. 답변해 보시죠. 우선 원체 길어서 그래. 네, 우선요. 제가 현대 아파트 11동 6호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1층은 평생에 처음 샀는데 그때 그걸 사기로 된 계기는 제가 그 집을 들어갈 때 그 전 주인이 아마 현대산업 개발이라고 기억합니다. 거기서 그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이 돈을 다 2천만 원인가를 내지 못하고 그걸 제가 안고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돈 지급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남을 부족한 거는 제가 차입을 했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거의 살았는데 기간이 되는 동안 제가 그 돈이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그 갚을 돈이. 그런데 이제 그때 1년이 지나니까 집값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팔고 바로 현대산업개발 가서 돈을 갚고 그 돈을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 주공 9단지 그때 47평을 살다가 그 31평짜리 아파트를 줄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것도 또 팔게 된 것은 제 밑에 동생이 사업한다고 그걸 저당을 잡히고 300만 원으로 광주은행에서 그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또 이 친구가 못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팔고 그걸 돈을 다 갚고 그리고서 전세돈밖에 없어서 그 밑에 아래층에 와서 살았습니다. 평생에 저는 부동산 투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맹세권에 자신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